미국 땅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사냥이 결국 국제적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구금자들이 체포부터 구금, 기구까지 겪은 참상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무사히 귀환한 300여 명의 근로자들은 현지에서 겪었던 지옥 같았던 구금 생활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 참혹한 여정의 끝에서 단 한 명은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남아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이제 외교법정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금자들이 단체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할 상황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붙잡혀 있던 한국인 316명을 포함한 330명이 12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수염조차 깎지 못한 거친 얼굴, 비닐봉지와 그물 가방에 급히 챙긴 소지품을 들고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은 전쟁 포로의 귀환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리던 이들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실시간 착륙 소식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고 오후 3시 30분 착륙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와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대여섯 명씩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오는 구금자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자유다! 라고 외치며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린 한 근로자의 외침은 현장의 긴장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을 내만지며 괜찮아를 반복했고 아내와 부모들은 그를 끌어안으며 끝내 오열했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수갑과 족쇄에 묶인 채 죄수복까지 입혔다며 살인자나 강도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당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전상혁 씨는 한 방에 70명이 몰려 살았는데 화장실은 고작 대여섯 개였다며 프라이버시는커녕 인간적 존엄이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20대 근로자는 식수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해 차라리 목이 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물을 마실 때마다 배탈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음식은 차갑고 형편없어 쓰레기 같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상당수는 차라리 굶는 편을 택했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시험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샤워시설은 낡고 고장난 곳이 많아 땀과 악취에 시달려야 했으며 구금자들은 끊임없는 불면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가 모두 압수돼 가족들과 단절된 채 며칠씩 갇혀 있어야 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은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는 아무 예고 없이 무장요원 50에서 60명이 들이닥쳤다며 총구가 우리를 겨누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구금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밥 한 끼도 못 먹은 채 새벽까지 강제로 대기해야 했고 이후 호송차에 오르며 수갑 족쇄, 쇠사슬이 온몸에 채워졌습니다. 일부는 테러리스트로 체포되는 줄 알았다고까지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선두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구금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곧장 주차장으로 이동해 가족들과 눈물의 재회를 가졌습니다. 자기야! 라고 달려간 아내, 아이고를 외치며 오열하는 부모, 다시는 가지 말라며 울먹이는 아이들로 공항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남성 근로자는 가족과 만나자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등을 토당겼고 그의 아들은 아빠랑 게임하면서 밤새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신발조차 없이 슬리퍼만 신은 채 귀국한 이들도 있었고 항공사 파우치 하나가 전 재산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쟁포로 갔다. 동맹국 국민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업의 비자관리 실태와 미국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청문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이번 사건을 비인도적, 동맹을 우롱한 처사라고 평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단속을 군사작전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AP와 로이터는 구금자의 통신 단절과 과격한 무력 사용을 비판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산업계에서는 외국 기업 투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숙련 인력 유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경고를 주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사태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민법을 지켜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은 합법적 인력을 데리고 와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인 고용과 훈련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미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부 구금자들이 비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수행했다며 기업과 하청업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자 규제 강화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긴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인 구금자 317명 가운데 단 한 명이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남아 소송을 준비하는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구금 및 체포 소송은 보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뉴욕주에서는 합법 체류자가 3개월간 잘못 구금된 사건에서 1인당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민권자를 잘못 체포한 사건에서 120만 달러, 하나 약 16억 원 규모 배상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최소 수준인 25만 달러만 잡아도 317명, 전체 규모는 약 7억 9천만 달러, 하나 1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약 높은 수준인 1인당 100만 달러 배상이 인정된다면 전체 배상액은 31억 달러, 한화 4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동맹국 국민을 상대로 한 무리한 단속 때문에 세계적 망신과 함께 재정적 타격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하기 어렵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미 미국 측에 항의와 우려를 전달했으며 만약 집단 소송이 본격화된다면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이나 배상금 확보를 위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교당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법률 지원단 구성까지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뉴욕 등 주요 한인단체들은 합법 체류자와 근로자까지 무더기 체포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규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히 체류 신분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 국민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트럼프 여론이 한인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변호사 단체는 이번 기회에 집단 소송을 통해 미국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대규모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책 논란을 넘어 국제적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영주권자가 귀국을 거부한 결정이 결국 수천억 원대, 나아가 수조 원대의 배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관계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결단이 집단적 대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판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의 시선이 단 한 명의 선택과 그로 인해 촉발될 미국 정부의 법적 책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의 금융치료 좀 받아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